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치유의 숲에 진입로가 개설됐습니다. 사유지 매입 논란 등으로 수년째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동안 임시 개장으로 운영됐습니다. 내년에 정식 개장을 하면 함나산 일대가 산림 힐링 공간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LH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26%인 500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화와 까다로운 입주 요건으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빈집입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군산대학교 10대 총장에 김강주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3, 4년간 글로컬 대학과 주요 국책 사업에 잇따라 탈락하고 신입생 미충원과 재정지표 하락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김강주 당선인은 전북대학교와의 통합 추진과 4년간 1,000억 원 규모 국책과제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군산대학교 10대 총장에 김강주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오는 2026년부터 4년간 군산대를 이끌게 됩니다. 군산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대학 기본 역량진단 탈락과 2022년 링크 사업 탈락, 글로컬 대학 연속 미선정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잇따라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 등이 이어지며 학생 충원율과 재학생 유지율, 취업률, 연구 실적 등 핵심 지표도 하락했습니다. 이 사이 다른 지역 국립대학들은 통합 추진과 학과 구조 조정에 들어갔지만 군산대는 대응 전략이 늦어지며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고 링크 사업에서도 탈락했습니다. 그 이후 글로컬 사업에 3번 연속 도전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운명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당선자는 최우선 과제로 전북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통합을 군산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취임 즉시 KSNU 미래기획단을 설치해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국립대 통합 등의 생태계 변화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흐름을 염두에 둔 전략입니다. 우리 대학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북대학교와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 상황에서 피할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가.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재정 확충과 국책사업 유치입니다. 김 당선자는 총장 직속 국책사업 기획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또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을 위한 지원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생에게는 1인당 장학금 확대,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강화, 해외 연수, 글로벌 인턴십 확대, 생활관 신축, 개축을 통한 정주형 캠퍼스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교수에게는 연구비 집행, 정산 절차 간소화, 대학원생 확충을 통한 연구 여건 개선, 학석사 연계 과정 확대 등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새 총장을 맞이하게 된 군산대, 전북대와의 통합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국립치유의 숲에 진입로가 구축됐습니다. 사유지 매입 논란 등으로 수년째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치유의 숲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는데요. 익산시는 내년에 정식 개장을 하면 함나산 일대를 산림 힐링 공간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익산 함나산에 만들어진 국립치유의 숲. 내부 시설은 지난해 대부분 만들어졌지만 정작 진입로가 없어 통행이 불편했습니다. 익산시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에 나섰지만 사유지 매입이 늦어져 공사가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4.8km의 진입로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산불 진화용 임도를 최대한 활용했고 진입로 폭을 넓혔습니다. 원래 여기 임도가 4m 50입니다. 근데 4m 50 이상으로 해서 일단 노경폭을 좀 더 확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펜스, 안전 펜스가 한 280m 정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 국유림 62헥타르에 145억 원이 투입돼 산림치유센터와 전망대, 무장의 숲길 등을 갖췄습니다. 인근에는 산림문화체험관과 곰돌이 유아숲 체험원, 한반도 최북단 녹차자생지, 숭림사가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임시 운영 중인 가운데 산림 휴식을 원하는 방문객이 늘면서 연말까지 단체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국립익산치유의 숲이 내년에 정식 개장을 하면 방문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진입로를 구축과 동시에 배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배수관이 한 10개소인데요. 물을 모아가지고 배수관을 통해서 물이 나가게끔 해갖고 노면이나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그렇게 유지관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함나산 일대를 산림 힐링 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선비바위 일대를 따라 금강조망이 가능한 숲길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걷기 행사, 숲해설 체험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임시로 운영됐던 국립익산치유의 숲. 이제 정식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함나산을 산림 힐링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 정치권이 사법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 세력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등 지방의회마다 오늘 성명을 내고 1년 전 비상계엄에 맞서 도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촛불문화제가 타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란 극복은 정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 전북도당과 진보당 등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정치권과 검찰, 법원 곳곳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종식해야 민주주의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일제히 성명을 내며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회대개혁 익산 비상행동은 12.3내라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진 계엄권과 여러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자체를 파괴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군산시민행동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헌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비상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는 구체적 개혁을 실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익산과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연합체를 구성해 촛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정부 지침에 따른 도청사 폐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3 김관영 도지사가 도청을 즉각 폐쇄한 행정처분 기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록 등 모든 자료를 헌법종준 정부혁신 TF에 제출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전북도정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열린 전북자치도 시장 군수협의회 7차 회의에서 정 시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실패, 새만금 공항 개발 사업 취소 소송 1심 패소, 행융합 연구시설 유치 무산 등은 외부의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한 결과이고 준비 부족과 조정 능력 부족, 결정력 부족 등이 낳은 뼈아픈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시장은 전북자치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10조 8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보다 9.3% 늘어난 겁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0억 원, 새만금항 건설 사업 1단계 705억 원, 피지컬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 개발 766억 원, 새만금 햄프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 5억 원,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건립 3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가 350억 원 규모의 삼북동 화석산지 전시관 건립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8일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현지 실사를 받은 데 이어 내일 최종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는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사업을 본격화해 오는 2030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 평가를 신청했지만 전시 내용과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교통 영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코스트코 코리아가 제출한 교통 영향 평가가 전북자치도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익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완공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연면적 15,000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군산 LH 영구임대 아파트의 공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화와 까다로운 입주 요건이 겹치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빈집인데요.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군산 나운동의 LH 영구임대 아파트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심해지자 관리사무소는 에어컨 설치와 리모델링을 무상 지원하며 거주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1,900여 가구 가운데 500가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말부터 5차례 가량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입주 신청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원룸 주택보다 좁은 면적과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전용 면적이 대부분 10평 이하라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입주 요건까지 더해지면서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실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청년층에게 공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산시의회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법령 개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급 체계로 전환하고 관리 방식과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의 문제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입주 자격 및 임대료 등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갈수록 외면받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제는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가 일부 부지를 첫 분양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와 단독주택용지 45필지를 분양한 결과 최고 경쟁률은 31대 2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잔여 부지가 발생하면 10일부터 재공고가 이뤄집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물김 수확이 시작된 가운데 위판가가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수협에 따르면 최근 물김 위판가는 120kg 한 포대에 21만 원에서 22만 원가량으로 예년보다 10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이는 초반이라 생산량이 적은 데다 마른 김 재고가 많아 햇김 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 물김 수확은 고수온과 잦은 비에 예년보다 2주가량 늦었습니다. 군산 CC 골프장이 판매한 할인 쿠폰이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골프장에서 판매한 무기명 25% 할인 쿠폰을 구매해 2개 팀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골프장으로부터 할인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야 했습니다. A씨는 약정서에 단체 행사에 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을 뿐 2세 팀 예약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 CC 관계자는 올해 쿠폰을 판매하면서 2팀 이상은 예약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방범용 CCTV에 이상음원 탐지 기능을 접목합니다. 연말까지 방범용 CCTV 4대에 지능형 이상음원 탐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명이나 차량 충돌음, 유리 파손음 등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 구분되는 이상음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즉시 알림을 전송하고 관련 영상을 자동 송출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은 모두 274명으로 3억여 원의 장학금이 이달 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익산사랑 장학재단은 2009년부터 장학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6,200여 명에게 61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 세빛유치원 등 도내 교육시설 4곳이 내년 3월에 문을 엽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신역세권지구의 군산 세빛유치원과 군산 내응초교가, 전주 에코시티의 솔내유치원 등 4곳이 내년 3월 개교합니다. 이 중 장수에는 동부산하권 첫 특수학교인 덕유샘 학교가 문을 열게 됩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익산을 청렴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총장은 오늘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두 번째 공약으로 민관이 즉시 연결되는 익산형 통합공동 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도시 안정성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익산 간판 사업 비리 사건을 예로 들며 상시 공공감시 시스템을 구성해 입찰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2개 지역이 고령화 비율 40%를 넘어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임실의 고령화 비율은 41.5%, 진안은 40.3%를 기록했습니다. 도내에서 고령화 비율 4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장수와 고창도 고령화 비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비율은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경찰이 전일 제지 전주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천일제지 전주공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과 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입니다. 지난 5월 4일 천일 제지 전주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2명은 황화수소에 중독돼 숨졌고 3명은 다쳤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3일 새벽 3시 40분쯤 전주 평화동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실 배전시설이 불에 타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1,700세대가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관리사무소는 각 동마다 비상발전기를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군산대와 중국 강소대 학생들이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은 지난 1일 강소대 재경대학을 방문해 2+2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을 의향서를 제결했습니다. 학생들은 1, 2학년을 원적대학교에서 수학한 후 3, 4학년을 상대대학에서 유학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양쪽 대학의 학위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임업 후계자 나이 제한이 폐지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 후계자 인정 요건에서 연령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55세 미만 연령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업 활동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하기로 하고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귀금속 공동 브랜드인 에드벤의 라이브 커머스가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방송 중 한정 수량 사은품 증정과 즉석 경품 이벤트 등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벤에는 익산시와 귀금속 제조업체들이 함께 만든 주얼리 공동 브랜드이며 디자인부터 제조, 판매까지 협업을 통해 제품을 공급합니다. 특히 판매 제품은 국제공인 시험기관인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의 품질 인증을 거쳤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작품 전시회와 온라인 성과 공유회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청 2층 시민갤러리에서 회원들의 작품 30점을 선보입니다. 또 15일부터는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디지털 성과 공유회를 열고 공연과 작품 등 80여 개의 콘텐츠를 시민에게 공개합니다. 한편 군산시 평생학습관은 올해 300개 강좌, 3,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피너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올해 멀티미디어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군산시는 시간여행 축제가 근대 역사 자원을 축제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기획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 참여형 축제의 정책성을 담아낸 모아모아 시간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여성 봉사단체와 함께 아동시설에 수건과 생필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이번 나눔은 익산 여성 라이온즈 클럽의 주도로 생필품을 지역 아동복지시설 7개소에 전달했습니다. 조촌동 조경 한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협의체는 10가구에 총 300만 원 규모의 난방유 쿠폰을 지원하는 한편 계절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흐리고 눈이 오는 가운데 군산은 4도, 익산도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9도에서 5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내일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군산도 내일 눈이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